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달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이어 도내 택시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의 첫 국가기념식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반발 여론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우대를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도내 청년들에게 입사 기회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다음 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10% 안팎으로 오르고 도내 택시 요금 역시 조만간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3월 1일 0시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정부가 버스 운임 상한선을 조정한 지 4일 만에 요금 인상폭을 확정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요금이 인상이 요구됐었습니다. 그 버스업계 지속적으로 인상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가지고 요금 인상폭은 시외버스가 13.5%, 고속버스는 7.95%입니다. 실제 전주 서울 간 고속버스 요금은 1,100원이 오르고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700원, 전주에서 익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요금은 400원이 오릅니다. 버스업계는 이 같은 요금 인상의 배경은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건비는 내년 10% 이상 상승하고 자동차 값이나 타이어 값, 유류 이런 부분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장거리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외버스를 일주일에 한 번 타는 입장으로서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른다는 게 한편으로 마음의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택시 요금도 오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기존 2,800원에서 3,300원 수준으로 17%가 넘게 오르고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인상 시기도 오는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와 택시 업계 모두 6년째 참아온 요금을 올리는 것이지만 교통비 현실화는 서민들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주 시민 대다수는 노선 개편으로 버스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완주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기존 8달로에 쏠렸던 노선을 분산시키고 환승 정류장을 거점으로 하는 지간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수요에 맞춰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같은 신도시 노선의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환승하기 참 불편했는데요. 지금은 연결이 되고 환승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페이스북 전주 시내버스 이야기가 지난달 전주 시민과 완주군민 49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선 개편 이후 버스 이용이 편리해지고 버스 타는 시간도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주 군민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결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노선의 편리성이나 소요 시간 면에서 완주 군민들은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직통 노선이 사라진 대신 지간선제가 도입되면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환승 노선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주로 환승하는 정류장은 전북대 앞과 객사 등 구도심, 안행교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변화되는 도시 여건에 맞춰서 노선 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편차를 보인 지역 간 만족도, 이와 더불어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불친절한 서비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논란을 빚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내 태양광 사업이 철회됐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산업자원부에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군산조선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부지를 조선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추가 논란을 막기 위해 재가동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동학혁명 국가기념식을 정부가 서울 개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 전국화를 기한다는 취지지만 애써 기념일로 정한 황토현 전승일의 의미는 묻히고 마는 것 아닐까요? 논란이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광주 5.18 기념식은 해마다 민주화 투서들이 잠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또 제주 4.3 추념식은 14,000기의 희생자 위패가 놓인 지역 내 평화공원에서 거행됩니다. 이처럼 기념식은 시대를 바꾸려는 열망과 아픔을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120여 년 만에 국가기념식을 갖는 동학혁명의 경우 서울 개최가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동학혁명이라는 것은 정읍에서 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동학혁명 첫 기념식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학혁명의 전국화를 추진한다는 게 서울 개최의 취지입니다. 또 이후에는 혁명이 일어났던 전국을 순회하며 기념식을 열겠다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일로 정한 5월 11일은 정읍 황토현 전승일, 황토현 전승일의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기념식을 여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발상지에서 그 모든 기념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강주항쟁도 민주항쟁도 강주에서 기념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해버리면 그 지역 행사가 돼버려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을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은 편협하다고 지적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황토현 전승일의 의미나 전북이 중심이었던 혁명의 사실관계를 쉽사리 양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인재는 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북은 이전 기관이 많지 않고 이전 기관의 규모도 작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왔는데 채용 우대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기를 전공한 공학도들이 취업을 앞두고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목표는 전기 산업 관련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취업. 전북과 이웃에 있지만 의무 채용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올 상반기만 해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약 1,000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할당제라 해갖고 그 전남권 학생들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 도내 이전 공공기관은 13개에 달하지만 국가기관인 농진청과 산하기관 등이 지역인재 할당에서 제외돼 대상 기관은 6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규모가 크지 않아 절대적인 채용 인원도 적어 불이익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과 광주, 전남 등을 묶어 우대하는 채용 우대 광역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용 범위를 시도가 아닌 생활권역을 감안해서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22년까지 지역 인재를 30% 의무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지역 대학에서 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아 지역을 확대할 경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지역 인재 채용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 47곳을 조사해 위반 사례 30여 건을 적발하고 2년 연속 적발된 남원의료원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위반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를 계획 없이 채용하거나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면접에 참석한 사례입니다. 익산 잠정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이 발생한 원인으로 인근 비료공장에서 사용한 담배 폐기물 연초박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연초박을 보낸 KTNG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KTNG는 책임질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KTNG 연관성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9년간 KTNG로부터 담배 찌꺼기 연초박을 들여와 퇴비를 만들었다고 당국에 신고했는데 공장 전 직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퇴비를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런 걸 가열해서 부는 거예요. 불로. 연기며 그 압취며 말할 거 없어요. 실제로 공장 내부에 있는 퇴비 생산 시설은 이용하는 적 없이 깨끗합니다. 연초박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집단 암발병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주민들은 공급업체인 KTNG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KTNG에서는 지금 그 공장만 탓을하지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고 정말 주민들은 환장을 노리십니다. 하지만 KTNG는 30명이나 되는 암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연초박을 공급한 데다 해당 업체가 퇴비를 만드는지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지 자신들은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쪽 업체에서 이제 그거를 저희는 친환경 비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드린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희도 이제 그쪽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KTNG가 이렇게 당당한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설사 소송에 들어가도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산과 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이 아니면 공급자가 유해물의 위험성에 대해 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KTNG가 비료공장 측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그 많은 연초박을 폐기물로 처리하면서 뭔가 충분하게 시설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재 법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KTNG가 매우 큰 도의적 책임이 있다. KTNG는 대기업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아직 환경부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 기간 군수에 대한 유언 비어를 포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임실군 의회 의장 김학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오수시장에서 특정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며 현 군수가 여비서를 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 코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휘청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인 35살 A씨는 신 씨와는 사귀는 사이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절기상 우수가 지난 뒤 봄 소식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원의 한 시설 하우스에서는 벌써부터 복사꽃이 가득 피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남원시 금지면 복숭아 시설 재배 농가에 복사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남원 춘향골 복숭아는 30여 농가에서 연간 2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2월 하순이면 꽃이 만개하고 5월 하순에는 수확도 가능합니다. 올겨울 유난히 온화했던 날씨 덕에 남원 지역 복사꽃은 평년보다 닷새에서 열흘 정도 빨리 피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렇게 또 복사꽃 보니까 봄이 오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지리산 뱀사골에 이어 진안에서도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정천과 주천, 백운 지역 고로쇠는 다음 달까지 약 20만 리터가 생산돼 7억 원 이상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다음 달 16일과 18일 운이람 반이람 광장에서 열립니다. 순창 지역 콩을 활용한 순창 메주가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주 5만 2천 세트가 팔려 총 21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달 말까지는 26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메주 세트는 순창콩 메주와 천일염, 건고추, 누름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산 지역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식재된 소나무 24만 그루의 예방 조치가 취해집니다. 군산시는 22억 원을 투입해 월명공원과 청암산 등
13개 지구의 소나무 고사목 5만여 그루를 제거하고 9만여 그루는 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09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뒤 10년간 진전이 없었고 최근 임시총회 시공사 선정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5월쯤 조합원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내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국 지역 독립영웅의 삶을 조명하는 판소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마에스트로 정남규와 함께하는 군산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한옥마을 내 카페 공간봄에서 목요 초청 공연으로 첼리스트 성지송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부안군은 오늘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스윙키즈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적유 작가의 35번째 개인전 몽산가의 사물들이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 발생과 원인,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는 올해 세넷가 놀이마당에서 정월 대보름군 망월이야를 진행합니다. 순창군이 모레 고추장 명인과 함께하는 장독대 분양 행사를 진행합니다. 원광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인문 강좌, 익산의 문화 전통과 풍류를 진행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예비 여성 창업자와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운영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 익산 영하 3도에서 8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5도에서 8도, 진안 영하 5도에서 7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3도에서 6도, 고창 영하 3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 군산, 익산, 부안, 임실, 남원에서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는 등 9개 지역에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나머지 지역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